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안녕하세요. 미운맨유 새끼 애슐용입니다. 오늘은 메이슨 마운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선수 첼시 팬들에게는 한때 참 좋았던, 이젠 추억의 선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맨유 팬들에게는 이거 잘못 샀나 하는 선수입니다. 제 채널 편집을 담당해주고 있는 PD도 첼시 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흥미롭게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메이슨 마운트 선수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99년 1월생이고요. 아직까지도 젊은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메이슨 마운트 선수도 앞으로 약 10년 정도는 더 뛸 수 있는 나이대긴 합니다. 그리고 신체 프로필은 181cm에 76kg, 굉장히 좋은 체격이에요. 잉글랜드 출신의 선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홈그라운 제도가 적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죠. 얼굴도 꽤 잘생겼어요. 얼굴도 굉장히 훈남이라서 굉장히 스타성이 다분히 있는 선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첼시 유스고요. 그 다음 이제 성인 프로 무대에 데뷔한 17-18 시즌에는 네덜란드 비테세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전체 40경기에서 14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아마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그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29경기 9골 9개의 도움, 어린 나이에 10대 선수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될성부른 떡잎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첼시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메이슨 마운트가 뛸 자리는 없었고요. 이번에는 같은 잉글랜드 내 2부 리그 챔피언십 팀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 바로 더비 카운티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전체 44경기 11골 6개의 도움,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했죠. 리그만 보더라도 35경기에서 8골 5개의 도움, 네덜란드 리그보다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험난한 챔피언십에서도 두각을 보였고요. 1일 발판으로 그 다음 시즌 19-20 시즌 첼시에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기록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19-20 시즌은 53경기 8개의 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리그 37경기에서 7개의 골 6개의 도움,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까지 있는데 거의 전경기를 뛰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 기록을 보면 54경기에서 9골 9개의 도움, 리그 36경기에서 6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그 전 시즌보다도 조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죠. 기록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2021 시즌에 첼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유로 2020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당시 CIES 선수들 가치평가를 하는 그 기관에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톱 10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는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향해서 굉장히 달려가고 있었고, 저도 이게 좀 기억이 나요. 메시가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를 뽑았는데 그때 메이슨 마운트 선수를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정말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 시즌이 되었고요. 그 다음 시즌인 2 시즌 총 53경기에서 13골 16개의 도움, 기록으로 보면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리그에서만 32경기 동안 11골 10개의 도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10을 거두면서 리그 탑급의 선수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리그에서 손에 꼽힌 선수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때부터 메이슨 마운트가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반기를 지나서 종반기로 가면서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이전보다 조금 더 폼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2021 시즌을 끝내고 나서 갑자기 벌크업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메이슨 마운트를 보면은 굉장히 호리호리한 선수였어요. 그 호리호리한 선수가 정말 경기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동량을 많이 갖고 오고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원래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70kg 초반대 키를 생각했을 때는 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죠. 근데 그거를 한 5kg 정도 근육에 증량을 하면서 몸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벌크업으로 인한 약간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종반기를 거쳐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약간 뒷맛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즌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2-3 시즌 첼시에서의 마지막 시즌인데요. 리그 24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을 거둡니다. 경기 전체적인 뛴 경기 수로 보나 거둔 공격 포인트로 보나 이전 시즌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전 또 유독 이게 또 보이더라고요. 바로 옐로카드 받은 횟수거든요. 19-20 시즌엔 옐로카드 4개, 그리고
2021 시즌에 옐로 카드 6개, 21-22 시즌에 옐로 카드 4개입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 경기 수를 50경기 이상 한 시즌에 갖고 가면서 이 정도의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21-23 시즌을 보면 35경기를 치르면서 7개의 옐로 카드, 가장 옐로 카드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 수는 줄어들었는데 옐로 카드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피지컬적으로 떨어지고 기량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무리한 동작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 옐로 카드 개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진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하락세가 분명히 눈에 띄는 시즌이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지막 시즌을 보고도 맨유가 그때도 호구딜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도 이거 맞나 했거든요. 당시 이정료가 기본 5,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옵션까지 걸어서 총액 6천만 파운드에 한화 약 1,000억 원의 이정료를 첼시에게 지불을 합니다. 이게 왜 좀 문제가 됐냐면, 전 시즌부터 하락세가 분명히 보였던 선수고 첼시와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첼시 팬들은, 그리고 첼시 구단도 구단의 유스로부터 키운 라이징 스타였고, 전 시즌에 부상으로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전에 3시즌 동안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굉장히 고액 주급을 부르면서 첼시가 결국에는 맨유로 이적을 시키게 되는 이적 사가로 기억하는데요. 얼마나 주급을 요구했는지 보니까 맨유에서 기본 주급만 25만 파운드, 약 한화로 4억 정도 되는 주급을 받고 있고요. 옵션까지 발동되면 주급이 5만 파운드가 더 붙어서 최대 30만 파운드, 약 5억 가까이 되는 주급을 맨유가 메이슨 마운트에게 지불해야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맨유의 구단주 이네오스 그룹이었다면, 렛클리프 경이었다면 이렇게 호구딜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메이슨 마운트가 맨유로 건너왔고요. 그래서 23-24 시즌을 볼게요. 총 20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요. 리그 14경기 나와서 한 골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보겠습니다. 전 시즌보다 조금 나아요. 24-25 시즌 23경기에 나와서 3골, 리그 14경기에 1골. 굉장히 처참하죠. 이건 진짜 그냥 돈을 거의 허공에 거의 뿌린 셈 아닌가요? 아무튼 메이슨 마운트가 이러한 커리어의 흐름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자꾸 좀 어이가 없어서 조금 웃음이 계속 나오는데, 이어서 메이슨 마운트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선수 포지션을 좀 볼게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요. 측면 미드필더, 그러니까 윙어보다는 측면 미드필더가 더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서 메잘라 역할, 이 세 개의 포지션을 다재다능하게 뛸 수 있고, 전성기 시절의 플레이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활동량과 투지입니다. 그때 당시 첼시 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다람쥐 같은 선수였어요. 호리호리하고 꽤 기동력이 좋고 근데 활동량이 많아서 경기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메이슨 마운트 히트맵을 보면은 왼쪽 측면이 정말 빨개요. 메이슨 마운트가 뛰었던 그 자리를 보면 공격부터 미드필더 수비까지 정말 붉은색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뛰던 선수였습니다. 공격, 수비 말할 것도 없이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의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또 기본기가 꽤나 출중했습니다. 보통 활동량 하면은 약간 투박한 선수가 떠오를 수 있는데, 메이슨 마운트는 기본기가 그래도 꽤 준수한 편이었어요.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 시에 볼 운반을 직접 잘 하기도 했고요.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좀 전진 패스 같은 것도 꽤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이 꽤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꽤 좋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발 슈팅뿐만이 아니라 코너킥, 세트피스 같은 거를 도맡아 할 정도로 좀 다재다능한 선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첼시에서의 3시즌 전성기를 보면 총 160경기에서 30골, 31개의 도움을 거둡니다. 활동량이 좋으면서 160경기를 뛰어주면서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가 기록해준다는 것은 좀 오바를 더하면 꿈의 미드필더였지 않나 싶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지금 비유를 하면은 지금 첼시의 에이스가 누구죠? 콜 파머 선수죠. 콜 파머 선수 체격이 예전 메이슨 마운트 체격이랑 비슷해요.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날쌔게 미드필더 라인을 헤집고 댕기는 선수. 근데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활동량도 많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지금 콜 파머 선수와 예전 박지성 선수를 좀 합쳐놓은 느낌? 박지성 선수보다 내구력이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러니까 콜파머를 붙여놓은 게 맞아요. 플레이 스타일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스킬풀한,
스킬이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섰을 때 파이널 서드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좋으나 온 더 볼 움직임이 최상급의 선수는 아니었다 라고 평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메이슨 마운트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공격형 미드필더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활동량 많이 해주고 성실한 공격형 미드필더, 그런 미드필더로 첼시에서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도 커리어 흐름을 얘기하면서 전성기가 꺾였던 22-23 시즌 첼시 시절에서 한번 꺾이고 맨유 시절은 그대로 지금 나락을 갔는데, 그 원인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벌크업이 주로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부진의 이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크업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축구 선수가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요. 축구는 결국에는 밸런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으면 축구 선수로서 조금 더 플레이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데,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호리호리하던 시절에 있던 그 밸런스가 벌크업을 하면서 무너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업을 하면서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활동량을 갖고 가면서 보여줬던 턴 기술이나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현격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때 바로 부상이 찾아오는데, 저는 벌크업보다도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혹사 논란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다시피 3시즌간 160경기를 뛰어줬어요. 그리고 그 첼시 마지막 시즌까지 하면 첼시에서 총 4시즌 동안 195경기를 뛰어줬거든요. 그때 당시 메이슨 마운트는 영국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까지 뛰면은 거의 한 시즌에 못해도 60경기 정도는 뛰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때맞춰 벌크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벌크업을 하면서 좀 더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과 경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벌크업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는 무너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상이 찾아오기가 딱 좋은 겁니다. 또 하나 또 안 좋은 사례가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보태면, 맨유 팬이면 기억하는 야누자의 선수, 한때 맨유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라이언 긱스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유망주인데, 그 선수가 원래 그렇게 키가 큰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이제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는 아마 170 한 후반에서 커봐야 180 정도를 기억하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190 가까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윙어로서의 밸런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업을 하던 키가 갑자기 커버리던 갑작스러운 피지컬 변화는 활동량이 많은 포지션들,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마운트 선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려한 선수,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기본기가 완전 탑티어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한 축구도사 유형의 선수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피지컬로 굉장히 강점을 발휘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게 피지컬이 떨어져 버리니까 축구력이 그냥 갑자기 팍 떨어져 버리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거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맨유에서의 경기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부상에서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사실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활동량뿐만이 아니라 축구 센스나 기본기 같은 게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도 초반에 와서 메이슨 마운트 선수를 자기 축구 시스템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봤어요. 특히 제 생각엔 이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 짝을 맞춰줄 선수라고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나오다가 3월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복귀를 하고 35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복귀골을 넣었고,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맨유 홈경기장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준결승 2차전 빌바오전에서 멀티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맨유 팬들에게 죽었던 기대감을 팍 살려주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맨유로 와서 총 260일 정도의 부상 기간이 있었어요. 경기로 따지면 50경기 정도를 날려버린 셈인데, 그러면 1년은 그냥 다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부상을 겪고도 돌아와서 옛날 첼시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번뜩 잠깐 보여줬던 경기가 그 4강 2차전 경기인데, 첫 번째 골부터 볼게요. 일단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수비진 사이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요로 선수의 전진이 참 좋았는데, 요로 선수가 전진하면서 메이슨 마운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어요. 근데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그렇다고 해도 이게 상대방 선수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볼을 골대로 향하게 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연결시키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와우 포인트가 터집니다. 뒷발로 드래그를 하면서 턴을 해서 오른발로 팝포스트를 겨냥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을 때려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전 첼시에서의 메이슨 마운트 선수예요.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첼시에서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 패턴 플레이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돌아왔던 거는 그만큼 신체적으로 폼이 회복된 증거고 자신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잘했던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골도 보겠습니다. 빌바오가 자기 진영에서 좀 위기를 맞았고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걷어냈죠. 근데 이 걷어낸 볼이 메이슨 마운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때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거의 중앙선 지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선 지점이었고 딱 메이슨 마운트가 트래핑을 해서 딱 내려놨을 때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발이 나갈 수 있는 건 왼발이었어요. 메이슨 마운트의 주특기는 오른발 슛이라 했잖아요. 근데 왼발로 비어있는 골대로 슛을 때립니다. 근데 이 슛을 보면은 베컴처럼 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컴의 킥을 보면은 약간 공이 있으면 이 공의 하부를 약간 꺾으면서 깎아차거든요. 깎아서 밀면은 공이 어느 정도 뜨면서 스피드가 굉장히 붙으면서 공이 쭉 빨래줄처럼 쭉 떠서 가거든요. 이런 볼을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때려요. 그래서 순간 베컴이 보였다 싶을 정도의 굉장한 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골을 보면은 아직 좀 이른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이제 드디어 부상 악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빌바오전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이슨 마운트 선수. 맨유 팬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선수지만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아무래도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첼시 시절에 보여줬던 전성기를 너무 일찍 구현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폼이 올라왔어도 이거를 무리하게 되면 결국엔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보통 근육 쪽에 부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힘은 좀 최대한 빼되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의 그냥 가볍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좀 플레이를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7번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25만 파운드가 넘는 주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그거를 그래도 극복하고 부상 복귀를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메이슨 마운트 선수를 좀 믿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좀 멘탈이 괜찮은 선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감과 긴 부상을 겪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보였던 전성기는 분명히 멘탈적인 요인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멘탈이 강한 선수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슨 마운트 선수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맨유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로파 결승전을 앞두고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심기일전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맨유의 우승컵을 따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화이팅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